지금 비트코인을 보는 개미들의 시선은 온갖 의심과 공포에 휩싸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판단이 서고 있어요. 이 65K 부근에서부터 올려진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이 현물 채널도 이탈을 해버리고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는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왜 이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82K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하락세는 이 폭락장이라기보다 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고 이 숏 포지션을 유도하기 위한 숏 개미들을 꼬시는 무빙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최고점 기준 피보나치 되돌림표를 봤을 때 이 0.236 구간까지만 밀리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공포장이라면 이번에 이 73K에 닿아줬을 때 이 기관이나 개미들의 패닉셀이 겹쳐서 더 폭락해주는 게 맞았죠. 그치만 이런 블랙록 ETF 순유출 같은 악재 속에서도 가격이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악재로 발현이 됐었던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중지 이슈는 이 전환 사채로 인한 이득까지 보면서 다시 비트코인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한다라는 오히려 호재로 돌아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의 심리 상태와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드릴 테니까 지금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많은 외면과 악재 속에서도 큰 하락 없이 가격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올리면 되지 왜 찔끔찔끔거리기만 하냐? 그거는 시장의 유동성, 즉 개미들의 심리가 완전히 관망 모드로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은 이 가격을 내리더라도 개미들이 의심을 하면서 패닉셀에 대다수 동참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게 얼마 못 가서 꺾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매수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하는 장의 연속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나스닥은 또 폭등을 하면서 이 개미들은 주식시장 등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라 현재는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 개미들이 쉽게 발을 들이질 않아서 이 사이클을 모조리 깨부수는 다소 큰 움직임까지는 나오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 이 대중이 의심을 하고 참여를 하지 않을 때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분출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에 둔감해진 개미들은 이렇게 방향이 크게 튀는 장이 출현했을 때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예전에 있었던 상황을 예로 들면 2023년 이때 미국에서는 지방은행이 연쇄 파산한다거나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되는 등 시장에서는 악재의 연속으로 인해서 이 위험자산을 할 명목이 서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하지만 2023년 6월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슈를 중심으로 이 소폭 상승 그리고 호재 냄새를 맡은 기관들이 붙어대면서 ETF 승인 전에 선반영을 시작으로 이 몇 개월간의 지루한 횡보장을 비로소 뚫어내는 대폭등 발산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다 할 호재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무슨 이슈로 이걸 올려내냐? 비트코인이 올라갈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기관의 이익 추구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 때문인데요. 이 기관은 비트코인의 위아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이 상방으로 올려주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 지금 이 사이클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구간은 이 60K에서 70K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을 하방으로 눌러서 이 본인들의 평단 이하로 밀어버린다라는 건 당연히 그들에겐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이 1월 횡보장과 매물대 등의 고점을 넘겨버리는 장을 연출하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의심만 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개미들이 이 상승 추세에 올라타게 되면서 물량 또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유동성이 도는 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세력들은 본인들의 평단 이 60K에서 70K를 지켜내면서 수익까지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이유 두 가지 중 두 번째 바로 미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거의 박살이 나고 있고 이 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위험 자산인 코인이 이걸 모두 타개하고 올려줄 수 있을까?
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들의 파산을 막고 장기 국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배출구는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해요. 지금으로서 미국은 이도 저도 못하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장기 국채 수요를 당장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단기 국채 수요를 강하게 늘려서 이 금리에 대한 폭등을 막아야만 파산을 면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점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해왔죠. 이미 한 해 전부터 단기 국채량을 늘리면서 이걸 소화해낼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기 국채를 소화할 이 법안까지 마련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간 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소가 붙어 있었던 이 코인 시장이 이 규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관들은 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게 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은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매입과 1대1 비율로 이 단기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구조가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대다수의 기관의 1대1 비율 달러를 은행에 보관하게 될까요? 아니요. 이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대거 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한다라는 건 자산 동결 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게다가 은행이 발행사에게 주는 이자보다 이 발행사가 직접 국채를 매입해서 얻는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더는 이미 미국채를 수요하는 전 세계 나라 중에 20위권 내에 해당할 정도의 큰 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의 단기 국채를 수요해 주려면 미국은 이 클래리티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단기채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럼 알겠다. 미국이 이렇게 계산한 대로 흘러가주기만 해주면 비트코인은 대폭등 시대를 다시 열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네, 먼저 결국 비트코인은 이 세력들의 평단인 70K는 웬만해선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이 최대 하락분 74K에서 73K 수준으로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듯 숏 포지션을 더욱더 유인하기 위한 이 하락분을 좀 더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속임수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발산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쌓여온 숏 청산 물량들은 스키즈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에 기름칠을 해줄 상승 연료가 되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68K 부근에서 잡아놓은 롱 포지션을 웬만해선 익절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더 볼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 70K 이전까지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스터디방에서 매일 봐드리는 이 단기적인 타점 말고는 큰 기간의 쇼크가는 거의 배제를 해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저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다만 이 영상의 반발심을 가지고 이 코인이 나중에 올라간다라면 그때 올라타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있을 큰 발산에서의 큰 수익은 저를 비롯한 저와 스터디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이 구독자분들의 것이 되겠죠. 이 스터디방에서는 이 다음에 있을 가장 좋은 저점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내면서 단기적인 수익도 매번 이렇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아래로 내려보셨을 때 나오는 링크를 통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 그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바로 되시는 거니까 쉽게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제 내용 정리해드리고 영상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세력들이 평단을 지켜내면서 올려내기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대중이 의심을 하고 시장을 떠나갈 때 언제나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분철하기 직전의 폭풍전야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2023년 온갖 악재 속에서 숨죽이다가 대폭등을 만들어냈듯 지금의 이런 지루함 끝에 클래리티 법안과 미국채 수요 폭발이라는 거대한 거시적 랠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력들의 평단인 70K가 깨지지 않는 한 저의 이 상방이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 과도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도기에서의 움직임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점을 잡아낼 생각이고 자신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하는 분봉 차트와 거시적인 흐름을 따라가기가 벅차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안전한 자리로
자리로 안전한 수익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